2024-2025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18경기가 일제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은 리그에서 자존심 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처참한 성적으로 강등까지 걱정해야 하는 15위로 추락하면서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리그 외에 다른 대회들에서는 모두 순항 중이면서 카라바오컵은 4강 2차전을 앞두고 있고 FA컵도 32강을 앞두고 있고 유로파리그는 16강 직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에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유로파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해야 16강 직행이 되는 것이고 16강 직행의 혜택은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과 16강에서도 하위권 팀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엔지 감독이 자신의 감독 인생 커리어에서 2년차에 우승 트로피를 대부분 들어올렸다고 하고 손흥민도 토트넘의 우승 트로피를 남기고 전설로 남고 싶다고 한 만큼 유로파리그만큼이라도 조별 예선에서 높은 순위로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토트넘은 7경기에서 4승 2무 1패, 승점 14점으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무조건 8위 안에 머물게 되고 상대 팀들의 결과에 따라서 최대 2위까지도 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칫국 마시는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손흥민은 유로파리그에서 3골을 넣고 있습니다. 특히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필드골로 멀티골을 기록했고 레스터 시티전에서도 위협적인 슈팅들이 나오면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4일을 충분히 쉰 상태로 출전이기 때문에 완벽한 회복까지는 아니지만 경기에 출전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경기 후에 다시 이틀 후에 리그 경기가 있다는 거죠. 엔지 감독은 이 상황을 인지한 채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파격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했습니다. 오스틴 골키퍼, 포로, 아츠그레이, 반더벤, 벤데이비스, 사르, 벤탄쿠르, 베리발, 무어,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과 좀 다른 라인업인 거죠. 반더벤이 몇 분이라도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선발, 사르가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선발, 히샬리송도 부상이라고 했었지만 선발, 콜레셉스키가 선수 대표로 인터뷰를 했는데 벤치였습니다. 벤치의 주전 자원은 비수마, 콜레셉스키, 포스트 외에 모두 유망주들만 있었습니다. 토트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전반전에 상대를 압도하는 결과를 내고 후반전에 유망주들을 투입하는 여유를 갖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스웨덴 프로팀인 엘프스보리는 로마, 니스를 이겨버리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유로파리그 3연패 중이었습니다. 전반 40초에 무어가 오른쪽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팬들을 깜짝 놀래켰고 흘러나온 세컨볼을 손흥민이 슈팅까지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전반 5분까지는 토트넘이 주도하긴 하지만 굴절된 볼들이 그렇게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7분에 좌우 윙어 무어,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였고 손흥민은 왼쪽 박스라인에서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 찬스를 얻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압도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안정감이 돋보인 건 반더벤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히 상대를 제압할 줄 아니까 수비만으로도 팬들이 함성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후반에 무조건 체력이 갈리면서 문제가 될 것이고 교체할 선수는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엘프스보리도 매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에 최소 3골은 필요한 건데 20분까지 토트넘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확실히 강팀은 아닙니다. 내려앉은 팀을 상대를 할 때는 동료들의 움직임과 볼터치와 킥에 따라서 기회가 만들어지는 건데 토트넘이 그게 안 됩니다. 볼을 잡은 동시에 다른 동료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를 흔들어야 하는데 엘프스보리가 적응이 되자 경기는 매우 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30분까지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32분에도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로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사르의 슈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또 한 번 손흥민이 왼쪽을 지배하면서 찬스를 만들어 줬고 안타깝게도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은 40분까지 8.1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완성이 안 된 것만 유일한 흠이었습니다. 우선 상대가 맘 잡고 잠궈버리려고 하면 사실 골 넣는 건 쉽지 않은 건 맞습니다. 11명이 손흥민일 수는 없으니까요. 유일한 위로는 토트넘보다 다 순위가 높은 맨유도 무득점으로 고전하고 있었다는 거.
네. 토트넘이 이렇게 고전하자 중계진은 손흥민이 너무 안타까웠는지 10초 이상을 클로즈업 해주기도 했습니다. 참 축구 시나리오도 참 다양해요. 진짜 22명이 뛰는 경기에 손흥민만 원맨쇼 8.4를 받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체력 고갈 상태로 후반을 시작한다는 거. 쿨루셉스키 바로 투입하겠죠. 네. 토트넘은 전반 무득점 작전은 대실패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에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슈팅 11개가 나왔고 점유율은 70%가 넘었습니다. 상대가 같이 싸워줘야 토트넘 장점이 살아나는 건데 가드만 치고 버텨버리니까 단점만 더 돋보이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드리블 돌파만 10번을 성공하는 미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뭐 완전 32살의 손흥민이 아니라 20대 전성기의 손흥민이라고 봐야죠. 네. 결과론이지만 슈팅력도 가장 좋은 게 손흥민이기 때문에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패스만 보내주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좀 내려와서 중거리 슛, 침투, 티키타카를 해주는 게 더 좋은 작전일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찬스를 줘도 골을 못 넣고 있으니까요. 후반전이 시작되려고 하자 엔지 감독은 주전자원 3명을 교체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쿨루셉스키, 비수마, 드라구신이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무의 활약이 미비했고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한 변화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 못한 전개가 나오게 되네요. 엔지 감독은 손흥민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무어가 당연히 교체가 될 줄 알았는데 매우 허탈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에 손흥민이 또 리그 경기를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건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를 잡으려고 끝장을 보다가는 레스터 시티보다 더 강한 브렌트포드를 상대하면서 진짜 경질될 수 있으니까요. 네. 손흥민뿐만 아니라 벤탄쿠르, 반더벤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다 교체하고 싶겠지만 교체할 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후반전이 시작되고 손흥민의 빈자리는 너무 커 보였습니다. 전반과는 전혀 다른 경기 스타일이 되었고 크로스를 올릴 때마다 계속 막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또 어차피 크로스밖에 없죠. 네. 급기야 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교체 투입된 드라구신이 15분 만에 볼 처리를 하려다가 발을 뻗었는데 무릎에 이상이 왔고 다시 뛰어보려고 했지만 바로 주저앉으면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타이밍이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지 반더벤이 복귀를 하니까 또 부상이 일어납니다. 드라구신은 몇 주 동안은 또 볼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전술을 변화를 주었고 사르를 풀백으로 보냈고 그레이와 벤 데이비스가 센터백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 대신에 임대 복귀를 한 스칼렛을 곧바로 출전시켰습니다. 10명으로 경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네. 토트넘은 4-4-2로 전술을 바꾸면서 쿨루셉스키를 공격수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바로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드라구신이 의도치 않게 부상 이탈한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크로스에 스칼렛이 기가 막힌 헤딩골을 장렬시키면서 막혔던 혈이 뚫리게 되었습니다. 1-0으로 버티기만 해도 토트넘은 16강 직행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엘프스보리는 24위 턱걸이 상태이고 다른 팀 상황에 따라서 플레이오프마저 탈락될 수 있는데 토트넘에게 1-0 패배로 도박을 걸려는 듯 공격하려고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10분 남겨놓고 실시간으로 엘프스보리가 25위가 되면서 이제 급해졌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 대신 유망주를 투입했는데 투입되자마자 아자이가 골을 넣으면서 2-0. 이렇게 진짜 엔지 감독을 살리네요. 아니죠. 손흥민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추가 시간에 무어까지 득점을 하면서 3-0. 토트넘은 4위까지 오르면서 16강 직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경기는 45분 뛴 손흥민이 전체 평점 1위를 기록하는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네요. 손흥민 이제 잘 쉬고 브렌트포드전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